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6장 프로그램 설계와 개입 전략에서 활동 내용의 작성 방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포함을 시킬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의 구성은 프로포절에서 우리가 제안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기획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프로그램 집행자는 프로포절의 내용만 보고도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다른 지역,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경우에는 활동 내용은 세부 사업 내용, 그리고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담당 인력 구성, 사업 진행 일정, 홍보 계획, 그리고 지역 자원 활용 계획 등 총 6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부 사업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성과 목표별로 프로젝트 활동과 수행 방법,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및 시간 등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성과 목표별로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볼까요? 세부 사업 내용의 작성 예시에서 처음에 나온 게 성과 목표죠.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야간 아동보호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재보면 하나 더 있죠. 안전기가 동행 서비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2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고아동의 야간 안전사고를 작년 대비 5% 감소하고 싶다는 성과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인 야간 아동보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는가? 복지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겠다. 오후 1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겠다. 야간 시간대 6시부터 10시까지. 또 아동보호자 귀가 시간에 따라서 귀가 일정을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도 우리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성과 목표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별로 단위 서비스명을 기재하고 단위 서비스의 수행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성과 목표를 위해서 보호아동의 야간 안전사고 전년 대비 5% 감소라는 성과 목표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서비스가 필요로 하고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언제 몇 명의 수행 인력이 그다음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시행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단위 서비스는 성과 목표별로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위 서비스들이 모두 계획대로 집행되었을 때, 즉 하위 영역의 산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상위의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구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세부 사업 내용은 성과 목표별로 작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포절에서 가장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제3자가 프로포절만 보고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하는 부분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파트가 인력이 다르다면 기획의 의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포절을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수행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며 시행 시기는 분명하게 연월1 표시를 하고 수행 인력은 누구누구누구 땡땡땡 시행 횟수나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일 몇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몇 회 등으로 서술을 하는 게 정확하게 서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활동의 장소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실무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느 업무를 누가 담당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데 다른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와 참여 방법을 구체화해서 작성을 하고 지역사회와의 참여 방법, 즉 자문위원회나 자원봉사자 등에 관한 내용도 서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점 프로그램 설계와 개입 전략에 있어서 담당 인력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을 표현하는 건데요. 담당 인력은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직접 투입되는 인력. 즉, 주 담당자 및 부담당자, 그리고 슈퍼바이저, 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가 등을 제지하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원들을 적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담당 인력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목표와 사업량에 비해서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담당 인력 구성 시 이 검토 사항들을 검토하면 보다 적절한 담당 인력 등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주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즉 전문성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죠. 전문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했는가, 얼마나 경력이 있는가, 관련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가. 주 담당자의 전문성이 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훌륭한 주 담당자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목표에 따른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었는가. 너무 적은 사람이 배치되면 힘들겠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배치되면 인력이 낭비되겠죠. 또 사업량에 비해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는 적절한가,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가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적지 않은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인력이 배치되어지는 않았는가. 특히 외부 전문가의 경우 이름만 걸쳐 놓지는 않았는가 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담당 인력의 구성 예시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이름 표현하고요. 또 여기는 이름 밑에 역할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 담당자 땡땡땡, 부 담당자 땡땡땡, 슈퍼바이저 땡땡땡. 그 담당 부서와 직위까지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 담당자는 지역사회 조직팀이라는 부서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위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당 10시간을 투입을 하겠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종합사회복지관에서 2년을 근무했고 아동복지를 담당했으며 열매종합사회복지관에서 3년 6개월을 또 근무했네요. 또 신도부 담당자는 지역사회 조직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주당 5시간이 투입이 될 예정이네요. 땡땡원에 5년 복지기획팀이 있었고 열매종합사회복지관에 4년 3개월을 근무했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는 담당 부서와 직위가 사무국장이랍니다. 주당 1시간에 참여를 할 거고요. 땡땡센터에서 7년간 복지기획팀에서 일을 했고요. 또 열매종합사회복지관에서 7년 6개월간 근무를 하신 분이다. 자격은 사회복지 1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 예를 보았습니다. 이름, 부서직위, 투입시간, 경력, 자격증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 인력이 적절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은 지난번에 시계열의 흐름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서비스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시계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관리 기법으로는 활동별 시간 계획 도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활동별 시간 계획 도표도 시계열적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방법 기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중치나 시간의 가중치를 준다 할지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월별 활동 계획 카드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활동별 시간 계획 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별 시간 계획 도표는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활동별 시간 계획 도표는 세부 사업 내용별로 행동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행정관서, 기업체, 사회단체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용해 오고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가로축에는 3, 4, 5월달 쭉 시간의 흐름이 나오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활동 내용이 언제 진행되는지 시계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에서부터 완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활동들을 세로축에 기입을 했죠.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세로축에다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또 가로축에는 프로그램의 전체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계열적으로 가로축에는 여기 가로축에는 3월달부터 그 다음에 2월달까지 가로축에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해당 활동들의 진행 시기와 일정을 도표에 나타나게 되는 것. 즉, 여기 나온 것처럼 대상자 선정은 3, 4월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야간 아동보호, 안전기가동행, 무료급식, 심리안정 프로그램, 기초학습 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가족상담, 다양한 서비스들이 4월 달에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4월 달에 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진행되죠? 네, 12월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는 4월 달에 한 번 하고 중간 평가 한 번 하고 끝나고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활동별 시간 계획 도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이 용이하고요. 또 활동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세부적인 활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세부 활동들의 상호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서 도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 행사를 나타내는 원 표시와 행사 간의 활동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알선센터 운영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알선센터의 장소를 확보하고 알선센터의 홍보가 완료되고 사무실 정비 및 비품이 확보되는 화살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 표시 안의 행사는 어떤 과업의 출발이나 완료를 의미한다. 일에 대한 원 표시 안에는 활동 내용을 말하는 거죠. 각 화살표에는 활동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여기 10이라고 써 있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프로그램 검토 기법은 이런 프로그램 검토 기법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진행 시간표를 작성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 사항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화살표에는 그 활동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상호 관계성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되겠습니다. 취업 알선센터 장소를 확보하고 나서 알선센터를 인가를 내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겠다. 그리고 노인 인력 수요 단체 파악을 완료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겠다. 그리고 취업 알선센터를 개소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이 전체적인 연관성 및 관련성을 버트 기법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시계열적입니다. 시계열적인데 얼마만큼의 연관성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건가를 조금 화살표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활동 계획 카드가 있습니다. 월별 활동 계획 카드.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조그만 카드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5월 대상자 선정, 6월 안정기가 동행 서비스, 7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월별 활동 계획을 카드에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월별 활동계획 카드 기법은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조그만 카드에 기입하여 월별로 만들어진 주머니에 넣거나 해당 란에 카드를 꽂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카드는 활동 일정의 변경에 따라 카드를 이동시키는 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활동들 간의 관계나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관성은 표현이 안 되고 각 시기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표현만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게 월별 활동 카드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보 계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자원 활용 계획은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홍보 계획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타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자 집단을 고려해서 홍보 방법, 횟수, 매체 활용 정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는 홍보 전단지, 인터넷, 지역신문, 방송 매체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예를 들면은 대상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는데 리플렛 제작한다, 반상회 참석해서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케이블 TV 연계해서 사례를 소개한다. 그래서 리플렛이나 홍보지나 케이블 TV를 활용한다. 타 복지기관에 홍보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한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죠. 지자체, 방문한다. 리플렛을 수시 제공한다. 리플렛이 있고, 지자체는 또 공문으로 서로 우리 이런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대상자를 찾습니다. 모집합니다. 라는 걸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보 계획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 활용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규모가 큰 사회복지기관이라도 대상자 집단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대상자 집단의 다양한 욕구 중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역별로 전문화된 기관일수록 클라이언트의 특정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 집단의 욕구 규모에 비해서 기관 역량이 부족할 때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B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발굴 및 공유를 하겠다. C 가정폭력상담소는 아동 사례를 연계하겠다.
무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겠다. D자원봉사센터는 차량 지원 및 자원봉사자 추천 및 확보를 하겠다. 땡땡 주민자치센터 및 구청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클라이언트 추천 통로로 활용하겠다. 다양한 지역 활동 자원명이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보 및 자원 활용 계획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의미 있는 계획을 잘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